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23일. 자,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추석이 오죠. 자, 뭐 추석은 다가오긴 합니다만 시장은 영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다 시장을 예상합니다. 주식을 예상하죠. 그죠?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된다면 주식을 사고, 아니야,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된다면 주식을 팔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르게 움직일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시장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움직였을 때 투자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봐 역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틀린 예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웃기는 놈들이야. 그죠? 시장이란 게 참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시장이 떨어질 리가 없어. 오를 리가 없어. 라고 시장이 틀렸고 자신이 맞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시장은 바른 방향으로 갈 거야. 자신의 예상대로 갈 거야. 라고 부덕부덕 자신의 전망을 우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시장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현재 이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가 9월 15일 날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근거가 됐던 차트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주가가 하락세에서, 그죠? 상승세로 돌아선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돌아서고, 그죠? 두 번째로 전환선이 하락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준선하고, 그죠? 전환선하고 서로 교차하고, X가 아니고 교차하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서고, 그죠?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이, 그죠? 캔들 넘어서는 이런 단계로 하락세 상승세로 바뀌는데, 현재로 봐서 주가가 돌아섰고, 전환선이 돌아섰고,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했고,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을 넘겼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제 주가가 구름만 넘기면, 그리고 후행스팬이 여기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끝났다. 상승세다. 본격적인 상승세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몰빵하느냐,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주가가 기준선을 넘길 때 여기서 일부 매수하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 위로 넘어섰을 때 일부 매수, 다 매수하면, 여기서 둘 다 완벽 한 50, 40% 정도 사고 60% 정도 사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추세 순응령 전략이죠. 그죠? 추세에 따라서 거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난 토요일 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9월 15일 이후에 그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본다면, 그 다음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구름을 넘었을 줄 알았는데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더니 기준선도 급기야 무너뜨렸고요.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요. 물론 상당히 많이 장중에 하락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는 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상은 구름을 넘어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건 예상이었는데, 우리의 예상과 기대였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냐니까, 구름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후행스팬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준선의 지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의 기대는 이랬는데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누가 맞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맞습니까? 시장이 옳습니까? 기대가 맞습니까? 시장이 틀린 거예요. 기대가 틀린 거야. 시장이 맞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옳은 거죠. 그죠?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시장인데요. 시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그 틀린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항상 우리 예상이 틀렸다고 그래서 시장이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라고 해서는 평생 그죠? 손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억울하지만 할 수 없지만 분하지만 원통하지만 우리의 틀렸다는 예상을 인정을 하고 시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장이 9에 올라가서 기준선을 넘어서고 다시 9에 올라가서 구름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시장이 틀렸으니까 조만간 올라갈 테니까 다시 갈 테니까 버티자. 시장은 잘못된 거야. 또는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물타자. 추가사 추가 매수하자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죠. 틀렸으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시장은 시장이니까 그죠? 시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사나요? 지금 사나요? 아니요. 언제 사나요? 지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설 때 다시 구름 위로 올라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구름 위로 넘어서고 기준선 위로 올라서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좀 더 점점점 구름에서 멀어지고 뭡니까?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유감스럽지만은 아무래도 이쪽이 그죠? 이쪽이 기준선을 이 얇은 구름도 넘어서지 못했는데 그죠? 이 후행스팬의 저항도 넘어서지 못했는데 시장은 아무래도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그죠? 아무래도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 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그죠? 기준선을 넘길 때, 그리고 다시 구름을 넘길 때, 그때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가 주식을 오늘 하고 이번에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주식을 해야 될 테니까 지금은 상처를 곰씹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날 때까지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안타깝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구름을 넘었을 줄 알았는데 기준선을 넘어서고 휘휘 날아갈 줄 알았는데 보다시피 구름 밑으로 처박히고 말았고요.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준선을 다시 넘어서고 그 넘어선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점점점 올라가지 않겠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다시피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하는 안타까운 요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증시가 그죠? 전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다. 그죠?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 지수를 봐라. 나스닥 지수 상승하고 있잖냐. 그죠? 라는 거였는데 과연 나스닥 지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나스닥입니다. 그죠? 이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못 넘겨 여기도 못 넘겼습니다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이 또 내려가 버렸죠. 현실 시장은 이렇고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은 이쪽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실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가서 얼마나 좋긴 하겠습니까만은 현실은 현재 시장은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그죠? 하락에서 상승하는 단계가 뭐였습니까? 첫째로 주가가 상승하고 두 번째로 전환선이 상승하고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을 넘어서고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이 그죠? 캔들을 넘어서는 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단계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반대로 다시 말해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선 단계는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전환선이 하락하고 주가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본격적인 하락세죠. 그죠? 자,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다시 주가가 하락하고 기준 전환선이 하락했고 두 개가 교차했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좋지 않냐? 라고 했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은 하락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다시 볼까요? 그러면 코스피는 현재 어떤 상태냐? 뭐 똑같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주가 돌아서고 전환선 돌아섰고요. 두 개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후행스팬만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요 마지막 후행스팬이 그나마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후행스팬만 캔들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여섯 번째 단계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주가가 얇은 구름조차 넘어지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목들 얼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시 기준선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LG엔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나마 다른 종목 중에서 그나마 현대차가 그래도 뭐 얘는 계속 미리 그전부터 이미 구름 밑에서 기준선 밑에 내려 헤매다가 이제는 구름을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섰다 뿐이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의 기대어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포스코 홀딩스 지금 간당간당하죠, 그죠?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카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끌어주면서 구역구역 그런 시장의 온기가 다른 종목으로 쭉 퍼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죠? 해외에서 테슬라 그나마 테슬라 현재 어떻습니까? 주가가 빠지고 전환선 빠지고 이제 기준선에서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간당간당한 모습인데 테슬라라도 올라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요. 아마존은요. 구름의 지지를 무너뜨리고 말았죠. 애플은요.
구름의 지지 무너뜨리고 이미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한참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네, 구글이네요. 구글은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 계속 중원부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되찾을 때까지는 지금은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즐거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앞에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 역시 기분 좋지 않습니다만은 뭐 시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언젠가는 또 활발하게 우리의 예상대로 활발하게 상승할 때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웅크리고 있자 하는 말씀으로 이번 주 주간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뭐 항상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영상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 30일은 못하고요. 언제입니까? 10월 7일 날이네요. 그죠? 10월 7일 날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는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